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이것도 답변이 달라요. 네, 이번에는 피부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홍원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허지혜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아니 두 분을 뵈면 제가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워낙 많은 환자들을 만나보셨을 거잖아요. 이 질문은 조금 나를 당황하게 했다 하는 질문이 있었을까요? 얼마인가요? 시작도 안 했는데 설명도 안 했는데 가격부터 딱 물어보시면 아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그렇죠. 비용이 얼마인가요? 비용이 얼마인가요? 중요하긴 한데 좀 당황스럽죠. 우리 허지혜 원장님께서는요? 환자분들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장비들을 많이 알아오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장비 하러 왔어요. 이렇게 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장비를 해서 큰 이득보다는 오히려 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장비가 좋다 이렇게 듣고 오셔서 그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꽂혀서 그러면 설득하기도 어렵고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시술을 많이들 받으시니까 주변에서 뭐 좋대 뭐 좋대 많이들 듣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탑3를 뽑자면 그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픈가요? 아픈가요? 효과 좋나요? 효과 있나요? 얼마인가요? 얼마나도 빠지지 않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피부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OX 퀴즈를 해볼 텐데요. 두 분께 판넬 하나씩 들어주시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하나, 둘, 셋 하면 O인지 X인지 답변을 주시면 되는데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문가 의견은 항상 다를 수 있습니다.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 해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센스쟁이. 그럼 본격적인 OX 퀴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갈게요. 레이저 시술은 피부를 얇게 만든다. 하나, 둘, 셋. 오, 같은 대답이 나왔는데요. 얇게 만드는 게 아닌가요? 네, 보통은 두껍게 만들죠. 이게 너무 보통 환자분들이 피부가 얇아진다고 표현하는 거는 피부가 조금 예민해지면서 혈관들, 붉은기가 많이 비쳐 보이는 경우를 환자분들이 얇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너무 과도한 시술을 받거나 그랬을 때 피부에 붉음증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제 피부는 실제로 얇아지기는 되게 어렵고 보통은 우리가 어떤 시술을 하면은 피부가 튼튼해지거나 두꺼워지는 방향으로 해야 탄력도 좋아지니까 이런 쪽으로 시술을 대부분 하는 거고요. 피부가 붉어지는 거는 부작용은 맞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분과 상의를 통해서 뭐 시술 간격이라든지 시술 색이라든지 아니면 시술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리프팅 시 통증이 많이 없으면 그만큼 효과가 적다. 하나, 둘, 셋. 이것도 같은 대답이 나왔네요. 허지 원장님. 네. 해주시죠. 대답은 똑같으니까. 네. 무조건적으로 세게 해야지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채워야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어떻게 시술을 하느냐가 차이를 더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파장으로 어떤 주파수로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시술은 딱 그 세기에만 영향을 받는 거는 아니고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강도가 시술의 효과에 비례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무조건적으로 세게 하는 게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약하게 여러 번 하는 치료가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고 약하게 샷수를 더 많이 하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아프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 자, 다음 질문은 레이저를 너무 많이 받으면 피부가 약해져서 처진다. 하나, 둘, 셋. 이거 답변이 살짝 다른데요. 우리 홍 원장님 먼저 답변 들어볼게요. 일단 허지 원장님 X 드셨는데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적당한 광고를 많이 받으면 피부가 처지지 않고 더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게 무조건 맞고요. 그래서 허지 원장님 X를 든 것 같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잘못된 시술을 받으면 요즘은 본인을 시술해 주는 분이 항상 다 전문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들도 많이 옮겨 다니시고 뭐 이벤트를 찾아서 이렇게 쫓아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한 환자분이 한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의료 기록이 쌓이는 게 아니라 여기 가서 못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의사들도 약간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시술이 자꾸 누적이 되다 보면 피부에 오히려 손상을 줘서 약간 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세모를 들었습니다. 네. 그럼 제대로 된 명의분들을 찾아가야 한다. 맞죠, 여러분? 그리고 한 병원에 꾸준히 다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은 필러와 보톡스 당일에 함께 시술이 가능하다. 하나, 둘, 셋. 오, 같이 가능하네요. 네, 같이 하면 더 좋은가요? 필러랑 보톡스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간혹 보톡스를 맞으러 오셔서 다 펴지게 해주세요. 네. 아니면 이렇게 좀 봉긋하게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보톡스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근육의 수축을 억제해서 내가 움직일 때 생기는 근육들을 못 쓰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마를 치켜뜬다든지 웃는다든지 하는 주름들을 잔주름을 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필러의 경우에는 띄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아예 좀 다른 시술이다. 그래서 같은 날에 같이 하는 거는 가능한데 두 개의 시술의 효과를 잘 알고 어떤 시술을 내가 받아야 될지를 아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페인 주름에는 보톡스보다 필러가 더 효과적이다. 하나, 둘, 셋. 오, 답변이 달랐어요. 궁금해요. 저는 이게 약간 질문의 차이였던 것 같은데 아까 그 허지원 원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페인 주름이 꺼진 페인 주름이면 필러가 좀 더 낫고 근육에 의해서 페인 주름이면 보톡스가 좀 낫다는 점에서 이렇게 X를 한 거고요. 이제 진짜 크게 페인 주름에서는 필러가 낫기 때문에 아마 허 원장님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일치합니다. 일맥상 같은 말씀이셨다. 자, 그럼 다음은 이거 정말 궁금했어요. 필러는 브랜드별로 권장하는 시술 부위가 따로 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 둘, 셋. 오, 그러네요. 어떻게 다른가요? 필러는 브랜드마다 이제 우리 제품마다 특징이 조금 있어요. 물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필러는 조금 딱딱하고 어떤 필러는 조금 부드럽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압력을 많이 받는 부위, 뭐 코나 턱 같은 데는 좀 딱딱한 필러들을 선호하는 편이고 이제 볼같이 부드럽게 차올라야 되는 부분은 조금 부드러운 필러. 그리고 이제 의사들 나름대로의 그 주입감도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의사들도 선호하는 필러가 좀 다릅니다. 물론 가장 중요시돼야 될 거는 안전성이겠죠. 예. 물성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다음 질문은 보톡스도 브랜드별로 권장하는 시술 부위가 따로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오, 보톡스도 따로 있네요. 보톡스는 어떻게 물성이 다른가요? 보톡스도? 보톡스는 물성보다는 그 성분이 다른 경우들이 있고요. 뭐 요새 잘 아시는 제품들 중에는 내성을 줄인 제품으로 홍보를 하는 제품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내성을 줄여야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반복적으로 너무 많은 양을 쓰거나 자주 주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내성의 위험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시술을 받는 분들께도 내성이 적은 제품을 추천하기도 하고, 아니면 근육량이 좀 커서 양을 많이 써야 될 때도 그런 내성을 줄인 제품을 추천드려요. 그럼 또 내성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몇 개월 주기로 맞는 게 좋을까요? 보통 4개월 이상 주기를 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너무 적은 양으로 반복적으로 맞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간격으로 맞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톡스를 맞다가 맞지 않으면 더 처진다. 하나, 둘, 셋. 오, 이것도 답변이 달라요. 놀라셨는데. 맞다가 안 맞으면 네. 저는 맞다가 안 맞으면 더 처진다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맞으면 덜 처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맞다 보면 항상 이렇게 팽팽해진 자기의 얼굴을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안 맞게 되면 원상태로 돌아가거든요. 그럼 자기의 얼굴을 이제 못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진짜 없어.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화장하다 안 하면 이게 내 피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혼자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저도 되게 비슷한 생각으로 저는 O를 들었고 개인적으로 환자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 자체가 거의 O이기 때문에 그 전에 맞았을 때는 이제 좀 펴지고 덜 써지다가 요새 더 많이 써지는 보톡스가 풀리면 근육을 더 많이 쓴다고 느끼시거든요. 그러면서 더 처짐이 심하다고 느끼세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거는 아니고 근데 반복적으로 오히려 맞아주면 힘이 들어가는 게 덜해져서 오히려 저희가 느낄 때는 더 개선이 됐을 거라고 느끼는데 환자분들은 그 전의 모습을 좀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더 처진다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맞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동안은 유전이다. 하나, 둘, 셋. 헉, 정말요? 너무 청천벽력인데요? 왜 유전인가요? 피부과 안 다녀도 피부 너무 좋으시고 어려 보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건 뭐 유전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바꿀 수 있지만 뭐 타고난 건 뭐 부러워야죠. 두 분은 타고나신 것 같은데요.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를 위해서 물을 최대한 많이 마실수록 좋다. 하나, 둘, 셋. 오, 물 많이 마시면 좋은가요? 네, 뭐 물은 뭐 어느 기관에서나 많이 네. 드시는 게 좋고요. 이제 수분은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뭐 피부에 있는 노폐물도 많이 배출이 되고 뭐 땀으로도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물이 있어야 피부도 촉촉해지기 때문에 물을 안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는 항상 피부가 가장 쓸모없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장이나 중요한 기관으로 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되게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서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습니다. 이 질문 너무 궁금했는데요. 홍 원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자, 홍 원장님도 남모를 피부 고민이 있다. 그렇죠. 있으신가요? 요즘 골프를 쳤더니 이제 기미가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피부과 의사가 기미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시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항상 시술은 정기적인 시술이 되게 중요해요. 정기적으로 되게 방문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게 좋은데 제가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을 하지만 정기적으로 시술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기미가 자꾸 올라와서 그게 고민입니다. 열심히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원장님도 갑자기 사람처럼 보이네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홍 원장님도 시간이 날 때 피부과 시술을 받는다. 이거는 뭐 홍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같이 이제 가끔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제 병원문 닫고 시술을 같이 해줍니다. 서로 이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근데 그래서 정기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시간이 맞아야 되는데 하지만 뭐 리프팅 같은 거는 이제 시간을 정해서 꼭 해주고요. 이제 뭐 토닝 같은 건 매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힘들지만 정기적으로 뭐 한 3-4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들 특히 리프팅인데 뭐 보톡스도 그렇고 그런 건 꼭 같이 받습니다. 저희. 그렇군요. 두 분이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덕분에 피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